여러분, 또 한 번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최대 기업도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울려 퍼진 충격적인 보고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며 한국 시장 장악을 장담하던 기업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리콘밸리 출신의 미국 사업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왜 한국을 떠나며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소비자들이라는 고백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한국 공항에서 남긴 충격적인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테무에 이어 또다시 한국 소비자들의 힘으로 글로벌 기업의 오만함을 무너뜨린 놀라운 실화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수많은 성공 신화를 만들어온 마크 윌리엄스입니다. 2023년 초 테무의 성공 소식을 접했을 때의 그 짜릿한 전율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한국 시장에서 월간 활성 사용자 수 830만 명이라. 이건 정말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중국산 제품으로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흥미롭군. 저는 곧바로 중국 광둥성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대형 제조업체 CEO인 장 샤오핑이었죠. 실리콘밸리에서 20년간 수많은 성공을 이뤄왔던 저였지만 그날만큼은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호화로운 광둥성의 샹그릴라 호텔 65층 레스토랑에서 장 샤오핑과 샴페인을 마시며 한국 시장 진출을 논의하는 중에도 마음 한구석이 휑했죠.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배운 혁신과 가치 창출은 어디로 갔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샴페인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아니야.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어차피 소비자들은 가격만 보는 거야. 우리는 첫 만남에서 서로의 눈빛만 보고도 의기투합했습니다. 윌리엄스 씨, 테무가 성공한 비결은 간단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싼 걸 좋아하거든요. 품질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싸게 만들어서 더 많이 팔면 되는 거죠. 장 샤오핑의 말에 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파트너였죠. 우리는 그날로 대규모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2024년까지 3년간 1조 5천억 원이라는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한국 전용 물류센터 건립과 함께 CJ 대한통운과의 협력을 통해 쿠팡 수준의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했죠. 장 샤오핑은 1억 5천만 개의 상품을 시중가보다 30%에서 50%까지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한 첫 달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669만 명을 돌파했고 전체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19.7%를 장악했습니다. 쿠팡 11번가에 이어 당당히 3위 자리를 차지했죠. 특히 1688닷컴을 통한 도매 공급 체계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한국 셀러들은 저희 제품을 쿠팡 로켓크로스로 대량 입점시켰고 매출은 하늘을 찔렀죠. 게다가 2024년 6월까지 판매 수수료를 완전 면제하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셀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제품은 한국 브랜드보다 더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보셨죠? 한국 소비자들은 정말 단순합니다. 가격만 싸면 뭐든 삽니다. 이제 우린 대박 났어요. 장 샤오핑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더 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왜 이 정도에서 만족해야 하죠? 우리는 곧바로 원가를 더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품질 관리 인력을 줄이고 더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마크, 이러다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품질 관리팀장이 우려를 표했지만 저는 일축했습니다. 걱정 말게. 한국 소비자들은 이미 우리 손안에 있어. 반품, 환불, 그래봤자 얼마나 하겠나? 우리가 가진 법무팀을 보라고. 문제될 거 없어. 그렇게 저희의 야망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테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테무가 무너진 자리를 알리익스프레스가 차지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테무를 무너뜨렸다는 소식에도 저는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테무는 실수했지만 우리는 다르다고 자부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무서운 힘을 너무나도 얕봤던 거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등줄기가 서늘해집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도 자만했습니다.
월간 활성 이용자 669만 명, 시장 점유율 19.7%라는 수치에 취해 있었죠. 매일 아침 이 숫자들을 보며 뿌듯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 시장을 제대로 장악했다고 자부하던 그때 2023년 8월의 어느 날 제 자만심을 산산조각 내는 첫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한국의 주부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작은 물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저희가 판매한 전기밥솥의 KC 인증 여부를 확인하던 한 주부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인증번호가 위조된 것이었죠. 그녀의 발견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다른 주부들도 자신들이 구매한 제품의 인증서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쓰는 장난감에서 납성분이 기준치의 4배나 검출됐다니. 전자제품 인증서가 모두 가짜네요. 이거 큰일 났어요. 화장품 성분 표시도 허위였어요. 다들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한국 소비자들의 집요한 검증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그들은 제품을 하나하나 분해해가며 품질을 검사했고 전문 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으며 인증서를 일일이 대조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반응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뭐 어때서? 어차피 싸게 파는 건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제가 장 샤오핑에게 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 소비자들은 마치 전문 품질 검사관처럼 꼼꼼하게 제품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구독자 100만의 한국 유명 유튜버가 저희 제품 신개를 구매해 검증하는 영상을 올린 것이었죠. 그는 3개월 동안 준비했다고 합니다. 각 제품을 전문가들과 함께 철저히 분석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려 32개가 불량품이었던 겁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충격적인 실체를 공개합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닙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을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유튜버의 폭로는 마치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휴대폰 충전기에서는 과열로 인한 발화 위험이 발견됐고 영유아 화장품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됐으며 주방 식기류에서는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분석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제품들이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영상은 단 하루 만에 조회수 30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란에는 분노한 소비자들의 증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환불을 요청했지만 100일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고객센터는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는 불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중국에서 스팸 문자가 쏟아진다는 제보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거야. 중국에서도 이런 일은 많았지만 결국 다들 가격 때문에 돌아오더라고. 이것이 제가 본사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던 걸까요? 한국 소비자들의 저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저희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더 큰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판매한 제품의 30% 이상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일부 제품은 아예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중국 제3자 업체에 판매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마크, 이제 어떻게 하지요? 한국 소비자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장 샤오핑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 소비자들을 너무 얕잡아 봤다는 것을요. 그들은 단순히 가격만 보고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검증과 분석으로 무장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들이었던 겁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한국 소비자들의 진정한 반격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으니까요.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던 그때 저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 셀러들의 대규모 이탈이었죠. 그들은 처음에 저희를 신뢰하고 따라와 준 파트너들이었습니다.
2024년 6월까지 판매 수수료를 완전히 면제해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에 매료되어 많은 이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했죠. 처음에는 이런 그들의 이탈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중가보다 30%에서 50% 저렴한 공급가로 제품을 제공했는데 왜 떠나려 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한국 셀러들이 너무 까다롭군요. 장 샤오핑과 화상회의를 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저는 한국 셀러들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굴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이유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한 셀러가 보내온 장문의 이메일이 그 시작이었죠. 윌리엄스 사장님, 더 이상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반품률이 50%를 넘어섰고 소비자 항해 전화가 하루 종일 울립니다. 알고 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죠. 저희 제품을 사입해 쿠팡 로켓크로스로 판매하던 셀러들이 큰 위기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량 판매로 월 매출 5억까지 기록했던 셀러들이 갑자기 매출이 90% 이상 급감하는 상황을 겪고 있었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일 고발성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도매로 들여온 전기장판 100개 중 47개가 불량이었습니다. 과열 문제로 화재 위험까지 있다고 하네요. 한 고객님 댁에서는 실제로 화재가 날 뻔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장사를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신용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네요. 더 큰 문제는 쿠팡의 정책 변경이었습니다. 품질 문제가 불거지자 쿠팡은 반품 정책을 전면 수정했죠. 반품 비용 전액을 셀러가 부담해야 합니다. 품질 문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상도 셀러 책임입니다. 이런 정책 변경은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을 취급하는 셀러들에게 치명타였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장 샤오핑에게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 같소.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불량품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소? 하지만 그의 대답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윌리엄스 씨, 웃기지 마세요. 한국 소비자들이 뭘 안다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자는 겁니까? 불량품이 나오면 그냥 반품을 거부하면 되죠. 어차피 소비자들은 가격이 싸면 또 살 겁니다. 맞습니다. 장 샤오핑 씨, 한국 소비자들은 불량품을 받아도 귀찮아서 그냥 쓸 겁니다. 우리가 왜 그들의 항의를 신경 써야 합니까? 돈도 벌고 개인정보도 얻고 이런 멍청한 소비자들은 처음 봅니다. 윌리엄스 씨, 현실을 직시하세요. 품질 관리를 강화하면 원가가 30% 이상 상승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사라지죠. 게다가 불량품 보상까지 하면 적자를 면치 못할 겁니다. 한국 셀러들이 불만이 있다면 떠나게 두세요. 새로운 셀러들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KC 인증 문제는 또 다른 폭탄이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셀러들의 타격은 더욱 커졌죠. 인증 비용만 제품당 100만 원이 넘었고 인증 과정도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일부 셀러들은 대출까지 받아가며 인증을 시도했지만 결국 그것마저도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한 셀러가 저희 사무실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그의 눈가에는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을 팔면서 4억의 빚을 졌습니다. 반품 처리하다가 창고 비용만 수천만 원이 나왔어요. 카드 빚에 대출까지. 이제 제 가족들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여기 모든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그의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불량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만 수백 건, 반품 처리 비용 증빙 자료가 수십 페이지, 은행 대출 서류와 신용카드, 연체 고지서까지 한 가정의 몰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사의 입장은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이런 일은 시장 진출 과정에서 늘 있는 일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오. 어차피 도산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요. 이런 냉정한 태도는 더 큰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소비자들은 중국산 제품을 보면 무조건 알리 제품 아니냐며 의심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셀러들의 대규모 이탈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알리 제품은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한국 상품 위주로 판매하겠습니다. 이런 선언이 이어졌고 저희의 시장 점유율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19.7%였던 점유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죠. 장 샤오핑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괜찮아요. 중국 시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국은 포기해도 돼요. 하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시장 철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한국인들의 삶과 꿈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제품을 취급하던 한국 셀러의 80%가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그들은 이제 한국산 제품을 찾아 나섰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의 제품으로 눈을 돌리는 셀러들도 있었죠. 우리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유통망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도한 한국 셀러들과의 대화에서 돌아온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한국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2023년 겨울 서울의 한 회의실에서 저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300여 명의 한국 셀러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더 이상의 망설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고민 끝에 중대한 결심을 한 사람들 같았죠. 우리는 더 이상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품질 좋은 한국 상품만을 취급하겠습니다. 회의실이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0년 넘게 중국 제품을 수입해온 베테랑 셀러도 알리익스프레스를 믿고 처음 사업을 시작한 청년 사업가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몰래 참석해 있었지만 그들의 단호한 결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 셀러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을 판매해온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알리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싼 게 비지 않다는 우리 속담이 맞았네요. 반품 처리하고 환불해주느라 결국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은 것이 가장 큰 손실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많은 셀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셀러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지난달부터 조금씩 한국 상품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죠. 원가가 높아 이익이 줄어들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반품률이 30%에서 2%로 급감했고 단골 고객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일부 고객들은 일부러 저희 매장을 찾아와 응원해 주시더군요. 회의장 한켠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공유하는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산 제품으로 전환한 후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는 숫자들이었죠. 알리익스프레스 제품 판매 시 평균 반품률 47%, 고객 불만율 32%, 환불 처리 기간 평균 67일. 하지만 한국 제품으로 전환 후 반품률 3%, 고객 불만율 5%, 환불 처리 24시간 이내 완료. 매출은 일시적으로 30% 감소했지만 수익률은 오히려 15%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한 젊은 셀러가 자신의 성공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경기도의 작은 공장들과 직접 계약을 맺어 품질 좋은 생활용품을 유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단지 마케팅과 유통망이 부족했을 뿐이죠. 저희가 그 가교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20개의 중소기업과 협력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런 좋은 제품이 우리나라에 있었냐며 감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의 발표는 다른 셀러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한국 중소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소리가 들렸고 일부 셀러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미팅 약속을 잡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청년 셀러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콘텐츠 제작에도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공장을 방문해서 제작 과정을 촬영하고 품질 관리 시스템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왜 이 제품이 좋은지, 어떤 기술력으로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말이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한 원로 셀러가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장은 숙연해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판매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품질과 기술력을 전파하는 전도사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눈앞의 이익만 좇지 맙시다. 우리 제품으로, 우리의 기술로 세계 시장에 당당히 나설 때가 왔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모든 참석자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셀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제조업을 지키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싸우는 전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회의장을 나서려는 순간 한 셀러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거기 계신 분, 혹시 마크 윌리엄스 아니신가요? 그 순간 저는 얼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보고 가세요. 이게 바로 한국 셀러들의 저력입니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더 나은 것을 위해서라면 때론 과감한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죠. 당신들이 우리를 얕봤던 것처럼 우리도 한때 우리 자신을 얕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겐 세계 최고의 제품과 기술이 있다는 것을요. 그의 말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우리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제서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초 저는 베이징 본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1.5%에서 0.6%로 급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1조 5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했다는 사실이 더욱 고통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완벽한 패배입니다. 제 보고를 들은 장 샤오핑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평소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제시했던 쿠팡을 뛰어넘는 물류 시스템 구축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은 이제 한낱 허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몰락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처참했습니다. 환불 요청은 전년 대비 15배나 증가했고 소비자 불만 신고는 하루 평균 3,000건을 넘어섰습니다. CJ 대한통운과의 물류센터 건립 계획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크,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가 우리 제품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법무팀장의 보고를 받은 그 순간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 감추려 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두려웠던 것은 우리의 특별관리 문서가 발각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한 언론사가 우리의 내부 문서를 입수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한국에만 불량 재고, 상품 대량 추락, 품질 기준 이원화 운영 확인, 반품 지연은 의도적, 포기하면 절차 끝 내부 지침 발견, 소비자 개인정보 중국 기업의 무단 판매, 수익 극대화 추구. 이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소비자를 기만했다. 중국 기업의 오만한 태도, 이제 심판받을 때 불매운동을 넘어 완전한 퇴출을 요구한다. 소비자 단체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피해자 모임에는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자발적인 조사 활동이었습니다. 한 주부 커뮤니티에서는 회원들이 자신이 구매한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을 모두 분해해 성분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회원은 주방용품에서 기준치의 4배가 넘는 유해물질을 발견했고 또 다른 회원은 아기 옷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분석 결과를 올렸습니다. IT 커뮤니티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 앱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앱이 사용자의 위치 정보는 물론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까지 무단으로 수집해 중국 서버로 전송하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도 신속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긴급 직권조사에 착수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즉각적인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수입된 모든 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주요 은행들이
알리익스프레스 결제 차단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 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했습니다. 윌리엄스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원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오만함이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가 불러온 필연적 결과라는 것을요. 결국 알리익스프레스 CEO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환불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의 시장 점유율은 이제 0.1%대로 추락했고 매출은 전년 대비 95% 감소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이미 우리에게 등을 돌렸고 그들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 시장에서 실패한 것은 단순히 품질 문제나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한국 소비자들의 자존심을 무시했고 그들의 현명한 판단력을 얕봤으며 무엇보다 그들의 단결된 힘을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쓰라린 교훈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현명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우리는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닌 우리의 오만함이 빚어낸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날,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곧 한국을 떠나 베이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한 신문 가판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종 경제지의 헤드라인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결국 한국 시장 철수하나, 1조 5천억 투자 물거품 위기, 공룡기업도 무너뜨린 한국 소비자들의 힘, 점유율 0.1% 추락 중, 중국발 저가 공세 막아낸 국민들, 국산품 신뢰도 급상승 중, 알리 이어 중국 기업들 줄줄이 한국 시장 철수 검토, 한국 소비자 파워 입증.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지난 1년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의 오만한 자신감, 소비자들의 항의를 무시하던 순간들, 셀러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던 모습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던 걸까요? 특히 잊을 수 없는 것은 지난주 있었던 마지막 기자회견장의 모습입니다. 한 60대 소비자단체 대표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경제 시민입니다. 싼 값에 현혹되지 않고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우리 기업과 상품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실패는 우리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의 말에 기자회견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우리의 제품을 버리고 한국 상품으로 전환한 셀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불안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 젊은 셀러는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제품보다 원가가 3배나 비싼 국산 제품을 어떻게 팔 수 있을까 걱정했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소비자들은 오히려 우리 제품의 가치를 알아봐 주셨어요. 단순히 가격이 아닌 품질과 안전을 선택해 주신 거죠. 실제로 통계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점유율이 급락한 자리를 한국 중소기업들의 제품이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 소비자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조 배터리가 폭발해서 집에 불 날 뻔했다. 아이들 장난감에서 기준치의 4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 스팸 문자가 쏟아진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의식 변화였습니다. 이제 비싸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믿을 수 있는 한국 제품만 구매한다. 중국산은 절대 보지도 않는다. 가격이 아닌 품질과 안전을 선택한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생활용품 분야에서는 국산품 점유율이 75%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소비자들의 의식 변화였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가 가격이 비싸더라도 품질이 검증된 한국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1년 전의 43%에 비해 크게 상승한 수치였습니다. 제가 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한 이메일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결정한 후
다른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도 하나둘씩 한국 진출 계획을 철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레드오션이 아닌 레드라인이다. 까다로운 소비자들과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뚫기 어렵다. 한국 시장은 더 이상 저가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 그리고 한국 소비자들의 안목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던 것입니다. 한국 소비자 여러분, 이번 실패를 통해 저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현명한 판단으로 시장을 개선하고 품질의 가치를 알아보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지켜내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언젠가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오겠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기업들과 정직하게 협력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진정으로 한국 소비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몇 달 전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롯데호텔 스위트룸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승리를 확신했었죠. 그때의 샴페인 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천공항 일반 대기실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종이컵에 담긴 자판기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똑같은 서울의 불빛인데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군요. 한국 소비자들은 저에게 성공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한국 소비자들의 현명한 눈빛같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이곳에서의 실패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값진 교훈이 되었고, 한국은 앞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소비자들의 나라로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테무에 이어 알리익스프레스의 몰락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단순한 기업의 실패가 아닌 한국 소비자들의 힘이 세계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마크 윌리엄스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처럼 우리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었습니다. 품질과 안전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자였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심판관이었으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중국 최대 기업도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제 이 말은 더 이상 위기의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최고의 소비자들이 가진 놀라운 안목과 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알리익스프레스나 다른 해외 제품을 사용하면서 우리나라 제품이 새삼 감사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부심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널리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대한민국의 소비자니까요. 감사합니다.